붉은이들의 어머전치 레드립 지금 시작합니다. 시루씨 뭐 좋은 일 있어요? 아이 미친놈아. 아 누가 입을 막으래요. 안녕하세요. 이스트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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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방금 전까지 브레스 컨트롤 현장이었어요. 브레스 컨트롤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BDSM 편을 참고하세요. 브레스 리토프스가 아니고요. 아니 이 양반이 파우 쿰척쿰척에 터져가지고 아 누가 그러래요. 아니 녹음을 하고 이제 자꾸 웃으니까 입을 막아버렸어요 손으로. 저 원래 소리 없이 잘 웃는데. 뭔 소리야? 아니요. 그래가지고 아까 몇 번이나 이걸 NG를 쳤는지 몰라요. 나 때문 아니었다. 솔직히 안톤 때문이었다. 아 제가 왜요? 아니요. 그냥, 네가 웃었다. 아니야 그냥 모두 연대 책임집시다. 안 되겠어. 연대요? 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럼 고대 책임이라도 질까요? 듣고 계십니까? 100만 연대 하고 여러분. 고대 사랑합니다. 연대도요. 아 약국 가서 저는 고연 달라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아 그래요? 비록 저는 고대 썰어졌지만요. 아 저는 고대와 연대에 고연이 없어가지고. 아이고야.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위박사 그러지만 이 양반이야말로 우리나라 3대 대학이라고 불리는 이과계 한 대학을 밑으로 안전빵으로 깔고 두 대학 중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트. 이건 모함입니다. 모함이야 이거. 무슨 모함이에요? 완전 칭찬이지. 안전빵이라면서. 참고로 두 대학은 국립대였고요. 야. 한 대학은 우리나라의 사립대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아 맞네요. 아 이렇게 무서운 소리들을 하고 계세요. 수고해. 제철보국. 입구 이제 대학구 대문에 대학 대문에 이제 뻑큐가 있는 그 대학이죠. 아 제철보국하는 네, 그 전설에 회사가 따르면 있어요. 이제 대전에 있는 K 모델이 날린 여시라고. 아 거기. 자 이렇게 아무 말을 하고 있는 3월의 마지막 주 녹음입니다. 일단 안돈부터 오늘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3월의 마지막은. 아 오늘 정말 전 즐겁게 보냈죠. 하루 종일 뭐 약이라도 한 것처럼 되게 하이하네요 기분이. 아이고. 아이 뭐야. 아니 뭔 약을 그렇게 하셨길래? 아 저는 여러분을 만날 생각만 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뇌내마약이라고 하나요? 이라고 하죠?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뇌피셜. 뇌피셜. 그거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뇌내 마약. 아 여러분도 저를 좋아할 거라고 뇌피셜로 믿고 있어요. 네 그렇게 믿고 있는 안돈 옆에에 간만에 보네요. 누구십니까? 아 저는 안녕하세요. 까먹었어. 까먹었다. 이제 안 나와. 너무 간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야 이 양반이 지금 당한 거예요. 원래는 맨날 이제 시루를 하고 넘어가는데 맞아요. 이걸 한번 뛰어봤거든요. 역시 위킨 달라요. 좀, 너무 슬쩍 잘 알려줬어요. 긴장이 돼가지고 왜냐면 옆에 안 알고리즘이 보니까 바뀌니까. 오늘은. 설레요? 예. 알고리즘이 꼬였어 지금. 꼬여가지고 꼬였어. 지금 예스 노 하다가 지금 오류 났다고. 시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예. 우리 아니, 제가 실은 제 머릿속에 AI가 좀 들어가 있는데 AI가 오늘 네 이렇게 먹통이 돼가지고 알파고 드립을 치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입심양명을 꿈꾸지만 항상 실패하는 위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가워요. 자 오늘 그냥 귀가 살랑살랑 간지러웠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예, 방금 전까지 귀가 간지러워서 자리를 옮긴 시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평상시엔 제가 이제 시루 씨 옆에 앉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막 입김 불어넣고 그런 게 아니고 이어폰이 간지럽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폰이 간지러운 3월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매끄럽다. 이제 3월 마지막 달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달이요? 마지막 주 이제 주 그렇죠. 달주 어쨌든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지금 청구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한 30일 날에 이게 청구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분신 그분의 과거가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단독으로 나온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내가 뇌물 안 먹었다. 어떻게 내 통장 한번 확인해보라면서 격분을 하다가 실신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단독으로. 진짜? 네. 진짜요? 리얼 실신하셨어? 뭐 그런 기사가 지금 떴어요. 네? 단독으로. 국모님 못 지켜드려 죄송합니다. 아이고 어디 억울합니다. 아, 이거 중앙- 말이에요? 중앙발이었나 하여튼 저도 이제 스쳐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오. 봤는데 그냥 이러면은 이분은 사실 자기의 분신의 옛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매끄럽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애인의 과거입니다. 그 분신분이랑 애인이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끔짝. 그랬을 수도 있죠. 우리는 항상 네,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사이였던 걸로. 모든 이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럼 아무 시녀 같은 사람이란 말 듣고 되게 화나서 그렇게 막 하기 시작한 거구나.
배신감이 올 때 얼마나 느꼈겠어요. 이래도 잡혀가요 인간들아. 아니, 조심히 나보다 가. 그 사람들보다 잡혀갈 거라서 괜찮아요. 아 괜찮네요. 이빨 빠진 호랑이는 건드려도 괜찮다. 그렇지. 자, 이빨 빠진 호랑이들의 얘기로 시작하는 저희의 방송 붉은잎들이 아무나 되는지 레드립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와 함께 같이 시작을 해보시죠. 저희 방송은 대나무 숲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골라 얘기하는 사연 상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redlips@gmail.com 또는 페이스북 붉은잎들이 아무나 되는지 레드립을 통해서도 사연과 게스트 출연을 받고 있어요. 아 그리고 좀 저희 카카오톡 이제 오픈을 했는데 가끔 저희 카카오톡에다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카카오톡 좀 많이 보내주세요. 아 심심해요. 안돈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아직 안 잤구나. 언제까지? 나도 잠이 안 와서. 시루와 안돈이 기다리고 있는 저희 카카오톡으로 또 많은 카카오톡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성균관대학교 대나무숲 2016년 11월 27일에 올라온 사연이네요. 76,718번째 올림입니다. 대숲 애인의 과거를 궁금해하면 안 되겠죠? 저는 특목고를 나왔고 집안도 엄격한 편이었어서 정말 공부만 하고 제 친구들도 다 모범생 라인이었어요. 그에 비해 여자친구는 항상 꾸미는 것도 굉장히 익숙해 보이고 새내기 때부터 술자리에서도 본인 주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 게 멋져 보였어요. 그런데 저번에 여자친구네 동네에 처음 가봤는데 우연히 길 가다가 여자친구의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의 인상은 뭔가 제가 중학교 때 딱 기피하던 일진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청 껄렁껄렁한 느낌의 말투나 행동이 굉장히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친해 보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가끔씩 자기 동창들과 논 사진에 태그될 때도 보면 정말 센 분위기에 날라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저는 중학교 때 그런 친구들이 늘 뒷자리에서 답지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컨닝을 하려고 슬쩍슬쩍 건드리던 대상이어서 일진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혹시 여자친구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을까봐 심란해지네요. 이런 걸 티 안 나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어요. 뭐 어떻게 티 안 나게 물어봐.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너 혹시 애들을 졸라 패고 다녔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혹시 일진이야니? 내가 부산 1고 통이었다. 아 이제 이거 좀 농담이고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본인으로서는 사실 한 번도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안 해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자기는 이제 특목고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까지 이제 공부를 꽤 잘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성균관대 다니시는 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공부를 잘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일종의 이제 원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되면 힘의 균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제 힘의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사실 비합리적인 모습이 있죠 사회에. 네,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좀 중립에 서 있거나 우위에 있어가지고 남들이 안 건드리지 않았을까. 애초에 답지를 보여달라는 거는 피포식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촐라하게 잘하는 애들이 잘 못 건드려요. 않는데, 일진 애들도 공부 진짜 잘하면 잘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주위에서. 근데 이렇게 시험 기간 때나 이럴 때는 한 번씩 건드려요. 그냥 그 정도야 뭐 사실. 도와달라고. 근데 사실은 일종의 뭔가 거래 아닌 거래거든요. 내가 그렇죠. 너희가 공부를 도와주면 나는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게. 하나겠구나 귀찮게 굴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컨닝을 하든 뭘 하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요거 관련해서 경험이 이제 짤막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날라리였어요? 너 이 자식 여자친구가 있었어? 이 실추하는 컨셉 중. 아니에요. 난 레인 로맨틱이고 에이섹슈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티 싱글이거든요.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를 뭐 그럭저럭 했다 보니까 키야. 이제 역시 K 모델은 안전방으로 가는 입술 떨린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천재라니까 천재 위박사. K본대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P대예요. P. 안전빵으로 네, 평양과기대? P. 네 맞아요. 평양과학기술. 평양과학기술. 평양과학기술대학교. 평양과기대랑 김책대학. 자폭. 네.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탈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났습니다. 동물에 안 들킬 줄 알았시래? 들켰다. 돌아가시오. 보이고 들켰다. 세터민 전형 있잖아요. 그렇게 없나 보지.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래요. 진짜 얼마야 이것들. 짭짤하구만.
4억 5천. 아니지 40억이지. 네, 올랐죠. 그렇네. 올랐죠. 그렇죠. 예. 아좀 그래서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탈북한 얘기 생략하고 전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제 치는데 뒤에 있던 이제 동물애가 동물. 내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내신 시험이에요? 내신 시험이죠. 어. 이제 시험 이제 이렇게 다본 시험지는 제가 접어가지고 옆에 살짝 두었거든요. 음흠. 근데 이제 그 옆 뒤에 있던 이제 친구가 제 바로 다음 출석 번호인데 이 친구가 약간 날라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선생님이 보고 나서 조용히 시험 끝나고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딱 옆으로 시험지를 들춘 게 혹시 얘 컨닝하는데 협조한 거 아니었느냐. 아.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지금도 그런 편이지만 남들한테 과제 안 보여주고 시험 같은 거 공유 안 해주고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럴 좀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뭐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러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하고 이렇게 과제 같은 것도 할 때 같이 도와주고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성격이지만, 혼자서 하셨는데 네,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교류를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교류를 아예 안 하던 시절이죠. 예, 안 하던 시절이었죠. 음. 저 혼자 약간 독불 장군으로 이렇게 살던 시절이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울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 아이고. 울었어. 네. 아우지는 안 되고 선생동무. 아니 왜 울어? 억울해서? 아우지 끌려갈까봐. 아니 왜냐면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징계로 넘어가나 이러면 제 이제 고입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아, 역시 입신당명. 그렇죠. 전략적이었구나. 신세망 치면 안 울었던 되니까. 거는. 근데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피해 갔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한 적도 없었고. 음흠. 그런데 그 해 제가 봤던 시험에서 10몇 명인가가 부정행위자가 걸려가지고 싹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걸리고 나니까 선생님이 이제 너까지 혹시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의심을 했던 거예요. 잠깐이나마. 예. 그랬던 근데 경험이 있어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하여튼 뭐 그런 경험들이 다 각자 있을 텐데 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 사회에 나가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일진 같은 느낌? 이거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사연을 읽으면서 되게 좀 슬렁슬렁 웃음이 나는 게 저 고등학생 때 연애가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너무 잘 알아. 저도 특목고를 나왔고 특수 목적 그렇죠. 그 사립고등학교. 네, 뭐 예를 들면 뭐 김일성 고등학교 이런 거. 아 들켰나? 둘 다 탈북하셨고. 사실 본명은 깐수입니다. 혹시 무하마드 씨인가요? 거기까지 하죠. 아살랄레쿰. 어쨌든 이제는 사디카. 어쨌든 뭐 그냥 제가 특목고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는 그 다들 아시는 서울시 강남구에 디모 동이 있어요. 교육특구라고 하는. 네네. 대치동. 네, 대치동이죠. 학원. 근데 거의 다 이제 그쪽 분들 보면은 딱 학교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목동 키드와 대치동 키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고등학교 다녔는데 이제 사실 그때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연애는 고등학교가 같지 않았고 전혀. 그렇죠. 저 초등학교 때 동창이랑 사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진짜? 연결이 됐어요 그렇게? 다 그런 게 있죠. 초등학교 동네 친구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연결되는 거죠. 어차피 기본적으로 대치동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목동으로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비슷한 그 군에서 이제 모이게 돼요. 저는 애초에 대치동 키드가 저는 아직도 좀 예의적인 케이스였던 게 저는 이제는 대전에 살다가 이제 올라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대치동 키드 그룹에 못 끼고 심지어 그 초등학교 동창도 대전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친구 진짜 어떻게 연애했지? 이제 뭐 거의 일단 장거리였는데요. 단순히 서울 대전 장거리도 아니고 제가 환태평양 연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졌다. 미크.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물론 방학엔 들어오는데 이제는 그 유학을 갔던 상태였어요. 미국으로.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센 케였어. 센 누나 좋아. 네, 센 누나였고. 언니. 네, 센 누나였고요. 사실 나하고 오히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이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근데 어쨌든 환태평양 연애를 하는데 얘가 또 일단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학제가 1년 빠르잖아요. 그렇죠. 한 1년 빠르죠. 그리고 또 혼자 미국에 나가 있으니까 뭔가 독립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운 거야. 좋다. 그렇겠네. 벌써 차 몰고 다녀, 화장해, 돈 멋있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나이지만 벌써 그런 뭐 생활에 그런 게 차이가 있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얘가 노는 애들도 좀 그런 노는 애들이었거든. 근데 원래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좀 청소년들이 좀 뭐 그렇죠. 비단 미국도 그런데요. 애초에 우리 대전 동네에서도 걔는 좀 그런 애들이랑 놀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래서 되게 주위에서 신기해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둘이 사귀냐고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제보자분한테 이제 걱정하지 말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안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는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뭐 굳이 그 여친분의 친구들하고 깊게 엮기로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같이 놀면 재밌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걸 이제 이분께서 감당할 수 있는 분이면 괜찮아요. 근데 벌써 내면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거든. 오히려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면서 자기가 일진에대 갖고 있던 좀 안 좋은 인상들 같은 게 좀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근데 저는 일단 여기 대수배 이걸 올리는 분은 이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밤의 여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민정이랑 그 천정명 나왔던 영화. 보면 천정명 씨가 옛날에는 진짜 소위 얘기해서 쭈구려였는데 이제 김민정 씨가 개가천선 아닌 개가천선을 해서 별로 그런 사상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 그래서 막 현모양처가 되었다. 근데 알고 보니 내 아내의 과거가 개가천선이 현모양처라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영화전 서사에서 약간 뭐 조폭 마누라 같은 느낌의. 근데 이제 개가천선을 해서 클럽에 날던 날라리였다는 옛날 그 과거를 알게 되면서 이 남자가 충격에 빠지는 영화의 스토리예요. 근데 그 남자가 결국에는 어떻게든 여자가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개가천선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같이 이제 연애를 하는 게 계속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 여기까지 올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저도 아무래도 학교가 대학만큼은 좀 좋은 데를 다니고 있는지라 새내기 때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제가 이런 의심을 좀 많이 받았던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싫어 무서워. 왜냐면은 저는 새내기 때부터 이제 술 마시다 보면 갑자기 중간중간 사라져서 담배 피고 있고 막 호피호피하고 가족한 거 이러고 있으니까. 원래 호피호피 가족은 섹시해. 네, 그러니까. 시루 씨 원래 등교 첫날에 이제 대학 입학 저랑 같은 대학인데요. 입학식 날 오토바이 몰고 오더라고요. 와. 죄송합니다. 연어 없고요. 총장 옆에 막 대가지고 아니라고요. 키 맡아줘. 뭐 이러면서 던지고 총장한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아니에요. 야 잘 자라라. 오후에 배달 뛰어야 된다. 아니에요. 근거 없는 소리예요. 야 총장은 어딨냐? 그래 볼까? 아니, 정말 아니에요. 왕. 네, 하여간. 네, 아무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뭐랄까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편견일 수 있겠지만 모범생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좀 친하게 지내고 공부에 약간 좀 성실하게 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일진이라는 그쪽 무리는 제가 물론 일진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약간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약간은 좀 뭐랄까 주류 문화가 아닌 느낌? 뭔 느낌이죠? 약간 좀 저항적인 느낌이고 그런 게 있어서 거리감을 좀 두잖아요. 그 상태로 와가지고 자신의 가까운 사람, 친구가 되었든 애인이 되었든 그런 사람이 일진스러워 보인다고 했을 땐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아예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맨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런 거리감이라던가 편견이 좀 작용을 해서 훨씬 더 당황스럽게 되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거는 저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했던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신입생이면은 사실 이거에 그냥 좀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만약에 새내기 같은데요? 새내기면 새내기 때 만났던 여자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내기 때 만났는데 지금 나이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새내기 때 만났어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앞에 그러니까 새내기 때부터 술자리에서도 본인 주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 친구가 새내기 때부터 2학년쯤 되는 거. 1, 2학년쯤 될 거 같아요. 근데 지금 11월 말에 했으니까 아마 1학년 말이나 2학년 초기 같아요. 네. 근데 새내기 때들 이제 오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왜냐면은 진짜로 모르는 사람들이랑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바이오그래피를 갖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바이오그래피 맞나? 네, 맞죠. 맞죠. 필모그래피는 아니죠. 필모그래피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필모그래피 해놓고는 이상했어요. 근데 바이오그래피를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뭐 모범생이 아닌 모범생으로 지내다가 중학교 때는 적당히 좀 놀다가 고등학교 때는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피스톤 운동인가요? 아니요. 유산소? 아니요. 소셜 무브먼트? 그렇지, 무브먼트였죠. 운동을 하다가 그냥 렐레레 펠레레 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간 케이스거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친구들 층이 진짜로 막 모범생부터 그럴 수 있겠다. 그 위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했어요. 그럼 편견이 많이 없었겠네요. 별로 없죠. 왜냐면 나는 모범생도 됐다가 그렇게도 됐다 이렇게도 돼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을 때린다는 이런 일친날까지는 안 가지만 친구들이랑도 사실은 뭐 그냥 그럭저럭 한번 지냈어요. 왜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범생 친구들이랑도 그 사람들의 대충 그 성향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는 목동에서 처음에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신정에 있다가 목동 키드셨군요. 아니 키드까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목동 개발되기 전에 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목동에서 운 좋게 거기서 다니다가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뭐
하여튼 뭐 목동 내부에서 두 자리 뭐 끝자리긴 하지만 두 자리 내로는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다가 이게 한 번 더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얘기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계속 그곳에 있었으면 사실은 진짜 진짜 모범생의 무브먼 탔을 텐데 이제 마계로 넘으면서 네, 인천이요? 네, 마계로 넘으면서 인천 무섭죠. 마의 제 본적지를 왜 그렇게 부르시죠? 저는 무서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마가 하나로 혼합되었다, 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좌동을 걷다가 안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잖아. 매일 있진 않고요. 가끔 가요. 어찌됐든 어느 가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 가좌동이요. 인천 가좌. 이번에 이거 편집하기 힘들겠다. 아무 말. 그래서요. 올라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라 될까 당황스럽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일단 편견이 없으니까. 편견도 없고 사실은 그 사람들 대충 어떤 뇌내 이게 돌아가는 줄 알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얘기하면 속된 말을 얘기해가지고 한번 걸러져요. 그 대학을 들어올 만큼의 그쵸. 시험을 볼 만큼 그 사람이 대학이랑 공간 아무래도 학력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걸러진다는 이야기가 나쁘게 걸러진다는 게 아니라 이 공부만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다른 거에 더 목표가 있으셔갖고 다른 거를 하시는 분이랑 확 갈라지거든요. 그렇죠. 그 뭐 사실은 대학 내에서도 갈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이제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 해외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와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우회 상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회 상장 하여튼 뭐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런데도 1차적으로는 이런 건 걸러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내기 아마 거의 끝자락에서 이제 만나신 것 같은데 뭐 고민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뭐 얼마나 연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고민을 할 일은 없어요. 근데 약간 저도 이제 여기다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진에 대한 그 깊이감이라는 게 단순히 거리감이 아니라 과거에 본인께서 과거에 이제 일진한테 당했던 피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가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거창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당신께서 나랑 완전히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당신께서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이 그 여자친구의 친구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낯선 것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냐 아니면 막연하게 내가 생각해두고 있었던 일진이라는 그 새끼들의 그 트라우마인가? 아니 그러니까 선입견에 대한 그거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트라우마냐 이거를 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보면서 사실은 이게 만약 그냥 선입견인지 어쩐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선입견이든 트라우마는 근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를 이제 제보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물어봤을 때 만약에 너 일진이언이라고 했을 때 실제 일진들은 난 일진은 아니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사실은 몇 가지를 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화장을 진하게 한다 그래서 술도 옛날부터 마셨던 것 같다 이런 것도 나도 술 마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흡연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폐병이 모양이죠. 중학생 때부터 화장하고 그랬어가지고 음주도. 그래서 그런 거는 별 걱정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진이었냐 아니냐는 사실 사람을 때렸냐 안 때렸냐 괴롭혔냐 안 괴롭혔냐요. 근데 그 성격상으로. 성격상이 아니에요. 실제 쳤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 실제 폭력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 여자친구가 과거에 폭력을 행했을 정도의 성격이 있는 거냐가 중요한 거죠. 소위 얘기해서 일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일진이라는 느낌까지는 어떻게든 익스큐즈가 된다고 보거든요. 트라우마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건 일진이라는 이런 과거가 있다면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거 얘기 보면은 막 특 먹고 난 나왔고 그리고 집안도 굉장히 엄격해서 정말 공부만 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 배경 차이.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집안에 갖고 있는 거는 이게 사람의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차이가 이게 크네요. 보통 남녀가 리버스되면 한국 드라마의 전형적인 설정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일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얘기했던 이 트라우마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여자애처럼 일진한테 당해봤던 트라우마, 두 번째 여자애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엄격함에 대한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밥을 먹어야 돼 했는데 아니 나는 빵도 먹고서 라면도 먹는데 하면서 했던 친구 보면 일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죠. 뭐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저것까지 인간 범주인데 그래서 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일진이다. 정말 뭔가 이제 아프신 분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짐승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전자에 가까운 건지 우리가 얘기하는 후자에 가까운 건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는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엄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집에서 안 좋아한다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체득화된 것 같아요. 그 싫어한다는 얘기까지 붙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론 이게 백수 씨께서 말한 것처럼 트라우마인지 선입견인지에 대해서 구분하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자친구한테 만약에 물어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든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보고 싶고 자기가 이제 계속 마음속에 걸리시니까 물어봐서 과거에 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화장도 하고 막 그랬어라는 식으로 편견에 해당하는 어떤 요소들이 등장을 할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 입에서 그거를 듣고 나가지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가 좀 더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듣고 내 여자친구도 결국 그런 사람이었어라는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은 여자친구의 돈독한 관계로 인해서 그 선입견이 깨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후자였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바라요. 근데 뭐 전자든 후자든 사실은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세상을 사는 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1년 가까이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왔다고 하면 근데 그때까지 이거에 대해서 깨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살 때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거보다 오히려 계속 그런 코스만 밟아 나가신다면 평생 안 깨지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성균관대 지금 되는 모습이니까 성대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그럼 이 사람은 과연 공부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이 갔던 그 과에서 과 내부에서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 사람 자기가 피해 다니면서 블라블라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 여자친구에게 반한 매력은 그거거든요. 멋있어 보인다는 거. 내게 이런 여자 네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보면은 뭐 꾸미는 것도 굉장히 익숙해 보이고 새내기 때 본인 주장 정확히 알고 있어 그런 게 멋져 보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 보여서 멋있어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동경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건 거의 그냥 선입견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한국 드라마의 구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선입견 같으니까 본인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지 말고. 아니, 선입견은 없애는 게 좋아요. 없애시고. 나중에 앞으로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시거나 아니면 너무 없애기 힘들고 그러면 그냥 진짜 진솔하게 얘기해보세요. 뭐 티 안 나게 물어본다는 게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한테 차라리 이 얘기를 직접 들려주면은 그러냐라고 오히려 다정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이분에게 일진이냐고 물어봤을 때 화를 낸다면 일진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검증용. 그렇죠. 야 뭐야 너 그런 찐따였냐?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야 내가 웃음냐? 놀아주니까 기어 오르네. 아니 적당히 하자. 그런 느낌인 거죠. 너 잘한다. 그러니까 뭐 일진 내 과거 묻지 마라. 그랬으면 진짜 일진일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진이냐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일진 아니야. 그러면서 뭐 왜 이렇게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이런 느낌이. 친구들 거죠. 다 좋은 애야. 나 좋은 애들이야란 말.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했었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는 조금 뭔가 거칠게 얘기를 하면. 약간 이분이 그거에 대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선입견에 대한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집안 여러 그러니까 막 사람은 당연히 이래야 경험해 본 게 적으니까. 학생은 당연히 이래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 좀 꼰대 같긴 한데 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그러네요. 인생에 이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한번 검찰청에 다녀오시면 별거 아니거든요. 야, 제가 다녀와서 아는데 별거 아니에요. 어떡하냐, 검찰청은 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보니까 제보자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특목고가 아닌 그런 그러니까 일반 중학교로 나왔다가 특목고에 가서 일진들과 되게 약간 특목고 특성상 약간 일진이 좀 없을 분위기죠. 그러니까 약간 유리대에서 살다가 대학에 와서 그런 과거의 경험을 건드리는 분을 만난 거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백수 씨에게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저만 해도 이제는 그냥 대전서 전교 1등하고 뭐 그러고 살다가 특목고 나와서 딱 이제는 하여간 나쁘지 않은 학벌의 대학에 들어간 케이스란 말이에요. 전교 1등도 안 했으면 어떻게 들어갔겠어. 근데 대단하다.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시원하게 경찰서랑 검찰청에 다녀온 거죠. 악플 달릴 것 같아 잘하면.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봤으면 그나마 이 팟캐스트조차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일진과 중학교 때 일진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가 오히려 훨씬 더 애들이 거친 게 있어요. 맞아요. 사실 싸움이 일어났다는 가오 세우려고. 중학교 때가 더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근데 고등학교 때 되면은 왜냐면 중학교 때는 사실 무서운 게 없거든.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머리도 굵어지고 그때부터는 자기 현실이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 3학년 되면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2학년 때나 3학년 때 되면은 저는 이제 반 애들 데리고 전 공부 가르쳤거든요. 잘하셨네. 제가 반에서 1등이어서 제가 그냥 가르쳤어요. 귀찮아서. 개쩐다. 그래가지고
그 가르치면 같이 공부하는 게 전 재밌어갖고 그런 것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의외네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일진 사람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럼 또 재밌더라고요. 페스탈로치요. 일진을 궤도해. 그리고 나서 제 성적이 떨어졌죠. 아이고. 잘 놀았거든요. 하여튼 뭐 다양하게 만나보시고 네, 후회하지 않지만 다양하게 만나보시고 편견은 깨는 게 좋습니다. 여친과 대화해 보시고요. 네, 그냥 물어보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쉬쉬하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끝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대나무숲 2017년 3월 27일 오후 8시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29,572번째 뿌 여자를 만났어요. 너무 이쁘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야구 좋아하는 것도 같은 팀을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연애를 할 때는 클럽도 안 가고 남자친구만 봐주는 확실한 여자친구지만 솔로일 때는 클럽에서 모르는 남자랑 딱 키스까지만 하는, 그것도 자주 하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도 저는 이 여자가 너무 좋아요. 연애할 땐 나만 좋아할 것 같고 연애할 때는 클럽은 무조건 안 간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만 본다고. 제가 계속 좋아하는 건 잘못된 건가요? 혹시 제가 여러분 친한 친구면 말리실 건가요? 솔로일 때 전적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말 이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납술하고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 네, 일단 여친분이 전적이 성격이 좋다는 말을 하는데 아니. 야구 얘기가 나오는 걸 볼 때 하나팬이다. 아 여친분 좋은 분이에요. 당장 사귀세요. 안돼, 하나팬 어떡해. 아 제가 아까 대전에서 올라왔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팬이라서 그 사람 잡아야 됩니다. 결혼까지 생각하세요. SK일 수도 있어요. 인천 예수계시잖아요. 하나팬이라 성격 좋다고 얘기하지. 아니 근데 이제 일단 이분 생각하시는 게 너무 귀엽긴 해요. 아 솔직히 그러니까. 딱 너무 귀엽죠. 귀여운데 알키스야 뭐 하우드 유두 같은 거지. 미치. 아니 그런 거보다는 솔로일 때 이런 전적이라는 얘기를 하면 전적이라기 너무 귀엽지 않아? 약간 전적입니까 이게? 귀엽다와 사실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안타깝기도. 아니 그러니까 낮술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귀엽다고 본 거지. 네. 사실은 낮술을 먹지 않고 이거 진지하게 썼으면은 개의 아이예요, 도구 베이비. 근데 지금 이제 낮술을 먹고 쓴 거 보니까 그냥 우리가 귀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얘가 술 먹고 뭐 신경 쓸 수 있죠. 쓰거나. 근데 보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이쁘고 몸매도 좋고 성격도 야구 좋아하는 것도 성격도 하나팬이고 너무 좋아하고 1등 신부감이요. 근데 하나팬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아 연애해야지. 그래 좋잖아. 아니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그 전적에 대해서 누군가가 와서 아 괜찮아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다 아유 뜬거였어? 그랬죠. 아니 답을 정해줬어요. 이 얘기를 해주세요예요. 그 얘기 형한테 듣고 아 싶었죠. 그러네. 전적이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가. 그렇지. 근데 이렇게 클럽을 간 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세고 셌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클럽이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원나잇 스탠드를 하는 곳.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부비부비라는 문화가 그렇죠. 그런 있잖아요. 예전에 몇 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홍대 가면 홍대에 있죠. 그런 데 네. 있잖아요. 클럽. 근데 피처리하겠네요. 그런데 가면은 베스킨 라빈스 31. 아 네. 이 떠오르는 이름의 클럽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을 가면 거기에 이제 20살 때 이제 초반 애들이 많이 간대잖아요. 그러면 그쵸. 거기 가면은 부비부비에 환장한 애들이 많대요. 아 근데 베라 특성이야. 아 그러니까 그만큼 클럽에 대한 그 우리의 판타지가 정말 그렇다는 거야. 부비부비하기 좋은 것은 여러분 MB2입니다. 아 맞아. MB2 가세요, MB2. MB랑 베라가 너무 질척거리죠. 이명박이 아 있었어요? MB 아니에요. 아니 EMB 말고.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이제 클럽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은데 사실 클럽이라는 게 2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 원나잇도 하긴 하죠. 근데 원나잇이 주목적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는 춤추거나 노래 듣는 게 약간 목적이거든요. 홍대는 좀 그런 느낌이긴 하지. 홍대는 좀 여자 보러. 강남형 가면은 이태원이 최고죠. 이태원은 좀 더. 이태원은 오히려 클럽이 하러 가는 데지. 32 정도? 이태원은 홈런 치러 가는 곳은 아니죠. 이태원은 약간 20 후반 30초 홈런이 정도에 뭔데? 원나잇에 하러 가는 곳은 이태원은 아닌 것 아 같은데. 그래? 이태원은 이태원 되게 핫하다고 들었는데. 클럽은 핫한 거 맞는데요. 이태원은 핫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20대 초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태원은 정말 날밤 까는 곳. 섹스 레볼루션이 아니라고. 물론 거기서도 눈 맞는 애들은 눈 맞겠죠. 그러니까 눈 맞으려 가는 곳이 아니지. 네, 대체로 주목적이 아닌. 강남 쪽이 약간. 아니, 강남은 약간 이제 애중간에. 그러니까 매너 있게 섹스 레볼루션 하는데요. 이제 홍대가 이제 막
갓 20살 돼서 처음 클럽 와봐야 깨깨 신나 호르몬 분출 으앙 하는 춤출 줄도 데죠. 모르고 그냥 리듬만 타다가. 아니지 이제 그리고 그때쯤 되면 섹스래 저기 뭐지 클럽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환상. 어른 그- 되면 한 번쯤은 클럽 가봐봐. 가면은 쳐야지. 야 가면은 그렇게 몸을 비벼야 된대 이러면서 야 밤은 부비부비가 필수래 이런 약간 느낌. 뭐 그래봤자- 필수까지야. 아니 그냥 다 같이 그냥 클럽에 모여가지고 각자 치명적인 척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봐야 현실은 코콘에서 남탕이고 뭐 남탕이 됐든 괜히 남자 가서 도원결이 맨날 남자끼리 오뎅탕에 소주 먹으면서 이게 미치. 거기 오뎅상에 소주 그쪽도 안 아무도 못 팔아. 건졌어요. 그- 짠해요. 안 팔아 그거. 그 아 많이 갔다 와봤나 보네. 아니 나와서 오뎅탕을 먹으러 가죠. 다 끝나서. 아. 코콘에서 왜 오뎅탕을 먹어? 제가 최근에 그 호주에서 친구가 와서 강남에 있는 테이블을 잡아서 놀아본 적이 있어요. 오. 음. 그럼 수십 깨졌을 텐데. 수십까지 안 껴서 한 60대 줬나? 얼마? 그게 수십이죠 뭐. 뭐야 그러면? 아 왜냐면 네 명, 5명 이렇게 조각해서 가니까 뭐 어쨌든 네. 세다. 갔는데 한 사람 한 10만 원씩 내고 친구랑 이제 놀러 갔는데 그날 이제 단단히 각오를 한 거 온 거예요. 아 오늘은 어떻게든 잡는다. 아 재밌게 놀아보자. 테이블도 잡았는데. 그래. 원래 테이블을 잡으면 그렇게 많이 그 토요일 날 금요일인가 토요일 주말에 잡았어요. 심지어 야. 제일 비싼 줄 알았어요. 오졌다. 세네. 양주도 시키고 주말이고. 그래서 이제 갈라 했더니 갑자기 저도 이제 생각 안 하다가 원래는 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클럽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코웃음 치는데요 시루가. 아 모르죠. 안 좋다고 네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갔는데 그 뭐지 갑자기 클럽이 아니라 이상한 데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 나도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뭐 카바레예요? 감성주점 이런데요? 술 한 잔 마시고 가는 거. 그래서 원래 이게 클럽 가기 전에 사실 별밤? 11시까지 술을 마시고 한잔 가는구나. 마시고. 한 잔 마시고 가니까. 아 그치. 솔로 포차 이런데. 그냥 갔어요. 갔더니 웬 여자애들이 있어. 친구 사람이. 아니야. 예쁘냐? 예뻤어요. 야 오졌다. 좋은 친구 두셨네. 근데 친구의 여자친구였어. 아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망했다. 그래서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죠. 라인업 이상해. 뭔가 이상했어. 아니 클럽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왜 여친을 끼고 와? 라인업 이상해.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야 너 나와봐. 잠깐 나와봐. 나와봤어요. 그래서 야 뭐야 이게. 아니 여자친구가 갑자기 여기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느낌이 세서 오라 그래서 왔을 때 그래서 온 뭘 거예요. 느낌이 세. 뭐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친구애가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그 자기네 친구들끼리 놀고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걔네들이 세하다 그래서 잠깐 왔대요. 근데 문제는 술이 들어가면서 이 새끼들이 자리를 안 비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안 잤구나. 나 집에 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애는 클럽 가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냥 클럽 가라고 얘기를 허락을 해준 상태예요. 지들끼리 익숙해도 됐어. 근데 문제는 그 그러니까 여자의 친구의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빠질 타이밍을. 근데 결국에는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정리가 돼서 같이 클럽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테이블에 여자 한 명이 있는 순간 그건 좀 구성이 이상해진다고. 근데 거기에 그 여자의 아는 후배가 온 거예요. 후배들이 또 거기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그냥 테이블이 그쪽이랑 소개팅 하시죠. 왜 여기서 있는 거야? 아니야. 근데 걔는 남자였어. 그래서 그 테이블이 남자가 막 수십 명이 그냥 두글두글한 거예요. 십수 명이 두글두글한 상태에서 유비군 맞네 유비군. 망했다. 거기서 갑자기 라인업 풀졌다. 근데 갑자기 이제 춤을 추러 갔는데 나는 춤을 춰보니까 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춤을 추고 있어요. 추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애들이 빠졌어요. 가라 잘 가라. 근데 여자애가 가면서 자기 남자친구를 또 데려갔어. 거참.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그래서 가서 놔뒀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테이블이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힘들면 앉아서 쉴 수 있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애를 데려오는 거예요, 내 친구가. 거기 약간 그런 데예요? 아니요. 뭐야 그랬더니 아니 같이 놀았는데 자기 잘 못 논다고 뭐라 했다고. 그래서 같이 술 한잔 먹고 다음에 같이 놀러 가겠다고. 뭐야 이게. 진짜 도원결이 셋이 모이잖아. 남자 셋이. 망했다. 그래서 뭐지 이 새끼는 하고 해서 그냥 끝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영제가 되었군요. 그런 거 사람이 뭐야. 그런 것처럼 여자분도 그 여자끼리 모여서 의형제를 맺는다고 키스하다 말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들 이제 저희 테이블이 있다 보니까 여자애들이 이게 바로 이 댄스 추는데 바로 앞에 있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가방도 놓고 가고 뭐 놓고 가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하면은 뭐 어차피 입이 망한 말인데 오세요 그러고 저기 누가 하면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 아니 친구 하나가 그 비틀거리니까 옆에서 부추기는 친구 있길래 여기 그건 테이블이 아니고 상황실이잖아요. 상황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재웠어. 심지어는 누구가 그 짐 맡겼는데 짐이 갑자기 흘려서 내가 다 아니면 60만 원 쓰고 구호 활동을 하고 있어. 소말리아 내전에 한가운데도 아니고. 네, 백수 씨 클럽 체험기 잘 들었고요. 사연으로 좀 돌아가자면. 여튼 뭐 그런데 돌아가자면은 무슨 얘기를 국경 없는 의사들이야 뭐야.
얘기를 좀 보니까 이게 뭐냐 모르는 남자랑 키스까지만 한다. 딱 그 정도만 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여자친구가 직접 말해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어때요? 되게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는 클럽에 가는 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아니 주변 들리는 얘기일 수도 있지. 몸매 이쁘고 몸매 좋다고 하니까 보통 이 정도의 애초에 남자애도 이 여자애를 남자죠. 클럽에서 만난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그 키스까지만 한다고 믿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거 바로 그거지. 모르잖아. 그거라니까. 근데 여기 연애할 때는 클럽 무조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는 걸로 들어보면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해준 건 여자친구가 해준 거 아닐 같다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당신을 내가 해가지고 시루짱한테 이제 관심 있어요. 그럼 내가 시루짱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한테 물어보겠죠. 야, 너 시루짱이랑 같이 클럽 가봤어? 시루 죽순이지. 그래? 야, 그럼 걔 시루 이제 뭐 월요일 아침에 보면 스탬프로 거의 문신처럼 되어 있어. 문신처럼. 야, 아주 꽃무늬가 피어 있어. 잘 안 좋아. 야, 그러면 얘 가서 남자들이랑 원나잇 하는 거야? 그건 내가 모르겠고 가끔 없더라. 근데 만약에 이게 남한테 들었을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게 되는 거죠. 여자친구가 말해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말을 해줬다고 하면은 솔직하게 말을 했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엔 본인 스스로도 이게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일 거예요. 뭐 자기 애인이 클럽에 가는 거고 클럽 가는 걸 좋아하고 거기서 뭐 자기랑 연애 관계가 아닐 때 솔로의 경우에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뭔가 느낌 맞아가지고 키스하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자기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그거에 대해 솔직히 말을 했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런 글을 올리지 않죠. 아니 여자친구가 마음과 한 구석에는 뭔가 있어. 여자친구가 만약에 발화를 했을 때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은 본인은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안 쓰시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자친구 분은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좀 이게 가볍게는 아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 의심은요. 애초에 이 두 남녀가 만난 곳이 클럽인 거야. 처음 본 곳이. 음모설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어차피 연애라는 관계 자체가 일단은 뭐 솔직하면 좋은 관계이기도 하고 항상 그렇진 않아요. 숨길 건 숨겨야 돼.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근데 있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분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봐서는 자기도 용납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될까?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약간 느낌이 모든 게 다 좋은데 클럽 때는 조금 꺼림직하지만 그렇죠. 누군가 옆에서 그냥 괜찮아요 하면서 이미 자기 논리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너 와서 야 어차피 솔로면은 연애하면은 안 간다며 그럼 뭐 어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위로해 내가 옳았다는 말을 해주려니구나. 본인이 의심하시는 것처럼 이제 클럽 많이 가시고 뭐 모르는 사람이랑 키스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보자님한테 갖고 계시는 감정이 막 가벼운 거라던가 막 재미 삼아서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절대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연애할 때는 아예 클럽을 안 간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본인한테 맞춰주겠다고 하시는데 여친분이 먼저 선제를 친 거야. 맞춰주겠다. 아니죠 지금은. 지금은 아닌 관계예요. 내가 읽어봐도. 그래서 아직 여친이 안 됐군요. 네, 아직 그렇지 않은 관계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썸을 타고 있거나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여자애가 굳이 나 연애 중일 때는 안 가라 한 건 사인을 준 거야. 야 너 썸이니까. 내가 이제 DMZ가 있는데 지뢰 터졌다. 포복해도 좋다. 건너와. 건너와. 아니 이거는 이제 여자가 말을 했을 땐 이 얘기를 여자애가 해줬을 때고. 근데 보통 제 3자가 그냥 연애 중일 때는 안 가 이런 얘기까지 하진 않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할 있는데. 수 있죠. 왜냐면은 와케보도 가면 가는데 뭐 연애 중에 안 가. 저는 근데 여자분의 입에서 나왔다는 전제를 하면은 이거 좋은 사인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파란불이죠. 오늘 사겨라. 그런데 이 사연 다음 사연에 있어요. 이어지는 사연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얘기하시죠. 성균관대학교 대나수비고요. 45,513번입니다. 2015년 10월 21일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동거 경험 있는 여친 남친과 진지하게 만나실 수 있으신가요? 머릿속으로는 동거가 문제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가슴 이해 못하나 봐요. 자꾸 눈물이 납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는 과거의 사실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친의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동거 경험이 있는 게 왜 이별의 이유가 되나요? 할 수는 있죠. 개인의 차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죠. 왜? 아니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그 이유가 뭐야? 현재 다른 사람과 같이 거야? 생활을 공유할 정도면은 뭐 진도가 나갔겠고. 진도의 문제 때문이야? 진도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깊은 관계도 사람이 있는 게 있었다는 게 불편할 수 근데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그게 헤어질 이유가 되는 거야? 헤어질 저는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되죠. 왜냐면은 그 네. 사람 그러면 입장에서는 메소드 연결해 줘요. 어? 그러니까 동거 자, 경험 있는 상황극, 사람이랑 상황극. 상황 좀 해봐. 내가? 나 아니 사실 시루가 동거 경험이 있어요. 동거 경험이 있었어. 너 누구랑 동거했는데?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동거? 그럼 둘이 그러면은 같이 산 거야? 그렇지 한 2년 살았던 것 같아. 2년을 같이 살았어? 근데 왜 결혼 안 했어? 나는 비혼주의자야. 아 비혼주의자라고? 응. 그러면 2년 동안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네가 말한 아무 일이 뭔데? 섹스 레볼루션? 당연히 했지. 그럼 상대방이 에이섹슈얼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어. 똑똑똑 시루야 너 월세 안 내고 갔더라. 헤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개소리야 벌써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농협 302 안돈으로 농협 302에서 너 학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동거 경험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동거를 했는데 그 경험이 사실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닿는다는 게 강렬하지 않았다고? 아니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연애를 했고 가장 그때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면 끝인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해는 해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여자친구가 뭐 다른 과거가 있었다는 것 자체 지금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연애 애인에 대한 과거에 대해서 사실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그거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면 동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은 관계죠. 네, 그렇죠. 깊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었던 관계니까. 없으면 이상하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은 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연애를 누구랑 해요. 근데 이전 사람들이랑 진짜 결혼까지 생각했어야 했다는 관계였다가 내가 특히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았으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담은 되죠. 감정적인 측면에서. 감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그 친구랑 하면서 뭐 그런 건가? 이 사람은 이미 그 동거했던 기간 동안 다른 전 애인과의 생활 패턴을 이미 맞춰왔는데 그렇지. 나랑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조금씩 안 맞게 되는 근데 부분이 그거는 많이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찬가지인데 그럼 뭐가 그게 문제인 거야? 오리지널리티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거라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랑 이제 시루랑 둘이서 이렇게 호가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나는 호가든을 마실 때 그냥 이렇게 들고 마시는데 네, 새끼손가락 들고 마셔요. 설기동을 마시는데 근데 시루도 나랑 나랑 동거를 하면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안토니랑 마셔. 근데 나랑 알거나 아니면은 얘가 이제 동거했다는 사실 알아요. 그러면 괜히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안돈도 새끼손가락 들고 마신다는 게. 전 여전히 시루가 주지 않은 월세가 신경 쓰여요. 아니야 안 살아요 저랑.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근데 타인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굳이 물론 동거를 했을 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지금 맺고 있는 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관계를 고민할 정도로 그렇게 치명적인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치명적이죠. 그렇게까지? 왜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 과거까지도 온전 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미친 소유욕. 그러니까 독점욕에서 지금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차라리 동거를 했다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을 수도 있죠. 그건 또 숨겼다고 해가지고 다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안 들키면 되죠. 안 들키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비슷한 경우는 나중에 애인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거기서 뭐야 너 그때 동거하던 애인 아니고 다른 애인이라고 들리는 것보다 낫지. 대부분은 눈치껏 감싸주죠. 그리고 대부분 동거를 했다고 얘기를 안 하죠, 잘. 저도 동거가 안 좋은 거라고 그치? 뭐 낙인이 좀 있죠. 낙인도 있고 이제 저의 시대 때는 말입니다. YS 시대 때는 동거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럼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비슷한 이게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우리 시루를 위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그 호주나 필리핀을 갔다 오면 결혼 등급이 떨어져요. 왜요? 그러니까 결혼 안 받아줘요. 결혼 등급 회사에서. 동거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러니까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호주, 필리핀 무슨 뭐 연애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남자가 필리핀 갔다 왔다 하면 섹스 관광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고 여자가 호주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매춘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미지수 X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동거를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네. 근데 동거를 했다는 게 막연히 그냥 동거를 했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예를 들면은 나랑 지금 이 친구랑은 그 뭐 스킨십 섹슈얼리티한 것만 내가 얘기하면 손만 잡고 사는데 이 친구는 다른 남자랑 이미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혀도 넘겨보고 그냥 짝짝짝짝짝 걸어봤다는 그러한 상상을 자기가 더 먼저 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 독점욕이 문제인 것 같네요.
근데 그건 비단 동거가 아니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나 미지수 X일 때는 그냥 이 사람과 가는 미래가 보인다면 그럼 동거일 때는 100%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가 보이니까. 네. 나는 이 사람의 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과거가 대과거가 아닌 이상에는 대과거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상관 안 하죠. 아니 예를 들면 10년 전에 동거했었어 그러면은 뭐 10년 전에 동거할 수도 있지. 아니면 5년 전 동거했었어 막 5년 전 동거할 수 있지. 좀 심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막상 몇 개월 전에 동거하고 끝나고 다시 연애해야 돼. 이러면 와 이건 그렇지. 여친 집에 나 가니까 남자 트렁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아니면은 예비 속옷. 참 믿음이 가는구나. 아니면은 이제 나 들어줘 입는다. 빡쳐 이러면 나 싫어하고. 한번 보여줘 들어오든가. 뭐라고? 야 뭐라고? 됐어. 난 좀 이해를 못했어 지금. 내가 입었냐고? 아니야. 편집점을 잡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쓸 수가 있는 부분인 거는 저는 동감을 해요. 네. 그냥 한국 남자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신경 쓰는 게 있죠. 여자들도 동거한 남자가 상대방으로 싫을까요? 연애 상대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만약에 근데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약간 조금 더 그런 쪽에 관심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 그런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어느 사람이든 나보다 더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일단 지금으로선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건 당연히 그 깊은 관계에 대한 거 비교해서 나타나는 독점욕보다는 비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둘 다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독점욕에 가까운 느낌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진지하게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지금 없다. 맥주 마시는데 손가락 이런 거 하듯이 그렇게 이제 비슷하다 혹은 그런 거 티나는 그런 것들은 나는 저 사람을 독점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받은 모습들이 습관으로 남아있는가? 습관 나타났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른 하나는 실은 왜 전 남자의 트렁크를 입고 다니는가? 아니야. 아까 예비 속옷이라면서요. 아니야. 근데 이제 말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하나로는 저 사람은 어쨌든 동거를 과거 애인과는 동거를 할 정도로 매우 깊은 관계였고 그렇게 서로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혹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줬던 건데 과연 나는 그 사람을 그 정도로 위해줄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두려움이 그거는 굉장히 인간에 대한 신뢰가 높으신 분인 거고요. 이거에 대한 더 신뢰가 이거는 인간에 대한 있긴 할 거예요. 현실은 그 남자들의 특히 뭐 여자라고 이런 게 없진 않겠지만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배배 꼬인 열등감과 독점욕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99%야. 남성성을 많이 이루고 있는 게 있죠. 것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 만났어. 얘가 한 3년 전에 연애를 했. 그러니까 뭐 백수 씨하고 안돈 씨하고. 안돈? 저의 욕망이 들켜버렸나요? 21세기 마지막 모던 걸 안돈입니다. 근데 이제 단발을 할게요. 근데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가 온전하게 XX로 만나는 거잖아요. 미주수 XX로. 여기서는 유전자 XX인가요? 아니라고. 염색체? 아니야. 염색체 아니었어. 맥스 제곱이라고 해요. 하여튼 뭐 만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과거 예를 들어서 저는 한 1년 전에 연애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지금 습관 자체가 1년 전에 그 사람의 습관인지 아니면 자기 온전한 습관인지 확신이 들잖아요. 온전한 거로 근데 그거를 난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구분을 하지는 않겠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구분을 해서 이 사람 1년 전에 연애를 했으니까 지금은 완벽한 시국은 이게 정말 나는 웃긴 게 예를 잠깐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몇 개월 전에 동거를 했다는 좀 더 깊은 관계였다. 근데 이게 뭐 불과 얼마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을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있던 그 동거자의 행동과 좀 매치시키게 되는 거죠. 그치. 더 쉬워져. 네, 그렇게 매치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뭐 지금 안토니 한 일주일 전부터 하고 있는 그려에 옮아가지고 지금 그려가 습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그려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그려가 뭔데? 그려? 제가 대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려. 대전이요. 저래. 언제든지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말투도 금방 옮을 수 있는 거고 습관 같은 것도 금방 옮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나랑 그렇게 많이 본겨? 그러니까 매치시키는 거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한테 그렇게 올맞다 그러면 웃어 넘기는 거야. 괜찮아. 근데 연애했던 애한테 그랬다 그러면은 너 전 남친이 대전 사람이었니? 그렇지. 그럼 네가 대답을 그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런 시루 씨는 이럴 것 같아. 그러면은 내 전 남자친구가 충청도 사람이라서 여기 올맞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겠죠 또. 그럼 언제 만났는데? 한 6개월? 한 3-4개월 전쯤 만났나? 한 1년쯤 동거했어.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 정말 그 느낌이 들어요. 아까
뭐랄까 열등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 일본의 좀 유명한 페미니스트 중에 우에노 치즈코라는 분께서 여혐혐으로 유명하신 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해서 호모소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남성성을 취득하는 그리고 그걸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대모님. 대모님이라고 불리죠. 머모님. 하여튼 그 양반. 네, 그분이 호모소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남성성을 사회적으로 이제 체득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내가 전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성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요. 호모소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적에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연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 동거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도 과거까지 전적으로 좀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 반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냥 전적으로 그 사람의 과거를 뭐 온전히 소유하고 싶다보다는 그 소유하고 싶으면 약간 좀 다층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가장 그렇죠. 비중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뭐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경험 같은 거 나라겠으면 좋겠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뭐 새로운 거 할 수 있는 거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라고 봐요. 그건 연애를 한다는 거 이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근데 그거 글쎄요, 현대적인 의미는 굉장히 아무튼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근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뭐 연애가 뭐 폴리아모리가 됐든 뭐가 되었든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통이라고 생각되어진 연애가 있으니까 합의된 연애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연애의 정상성이요? 연애라면 이런 거야. 낭만적 사랑으로서의 연애. 상식이라고 얘기되는. 네. 근데 그 연애가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도 일종의 뭐 착한 욕구 아닌 착한 욕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수식어들이 너무 가치 판단의 근거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이 갖고 계신 이런 편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작정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균열을 내줘야 된다는 생각해요. 아니 균열을 내든 어찌 됐든 그 얘기는 이제 저도 이제 시루 씨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도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억지로 본인이 깨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 여친이 뭐 동거를 했든 뭐 이혼녀든 상관이 없어요. 나도 그래요. 근데 심지어 에이섹슈얼도 어쨌든 괜찮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계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여기 내 눈앞에서 막 꼬리치고 그러지 마요. 괜찮습니다. 비혼주의자예요. 어쨌든 꼬시. 근데 나는 괜찮은데 여전히 괜찮지 않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 밖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가 단절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고 자신이 믿고 있는 거라던가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게 그게 당연한 규결은 아니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규결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거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거를 본인의 생각 속에서 아니면 그 찜찜함 속에서 같이 풀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지. 이거를 가지고 저 여자는 속된 말로 남자가 됐든 여자다, 저 애는 물란해, 쟤는 걸레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저 같은 경우에 뭐 애인이 있었어야지 뭐 애인의 과거에 대해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좀 오늘은 계속 듣고만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옛날에 내가 로맨틱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니지. 떠나보낸 고시. 직책이 있었던 거야. 근데 직책을 떠나보내고 옛 직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조직 선배, 정말 존경하는 조직 선배가 알고 보니까 과거에 딴 조직 출신이야. 아니 조직 세탁했어. 아니 내가 조직 세탁한 사람이야 막. 아니 내 조직을 끝나고 이제 장이 돼서 나왔는데 내 후배가 됐는데 걔가 네 원래 했던 그 자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아니 뭐 원래 직이야 물러나고 뭐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 현명하다. 연애도 그렇지 뭐. 오문현답.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에이섹슈얼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아니 뭐 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이건 좀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동거를 했다는 건 그만큼 서로 간에 매우 가까운 관계를 이뤘다는 그렇죠. 거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정말 서로만 보는 그런 관계였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 되게 성실했던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품질 보증이 된 거구나.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동거 KS 마크. 저기 표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절전 보증이 3단계 된 거예요. 보증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번 연애를 할 때는 보증을 해드린다면 생활 기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이씨. 제가 그럴 수 있죠. 근데 무슨 얘기는 알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가슴에 기스가 난다고 잘못하면.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연애라는 게 사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물건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체되기는 어렵죠. 근데 위키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좀 진솔한 그러니까 관계를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계도 좀 더 진솔하게 할 수가 그건 있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냥 한 번 해보신 분이 두 번 하기가 더 쉽다는 네. 말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과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나쁜 건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그러니까 연애사를 반추해 볼 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연애사 발주해 보면 대체로 연애 경험이 많으신 분이랑 연애하는 게 좋았어요. 아,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동거도 제 생각에는 연애에 하나에 포함된다면 동거와 해보신 분이 안 해보신 분보다 나은 상대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KS 마크 땅.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그냥 본인이 바깥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연애를 했는데 저 사람 동거에 되게 너무 신경 쓰여. 그럼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푸세요.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신경이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도 고찰을 네, 해보시고. 자칫하면 그 대화가 애인하고 평생 알릴 수 있어요. 애인은 그냥 동거했었는데 왜? 그게 기분 나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가 정말 화가 나서 제가 요즘에 남녀탐구 생활이라는 롤러코스터 고전이죠. 거기에 이런 10년 이런 게 됐잖아, 나왔어요. 10년. 이거 내가 자료 리서치를 하면서 보다가 유튜브에서 영상 클립을 봤는데 남자 사람이 이제 계속 막 물어보고 싶어 진도 어디까지 나가는지 전 남친이랑 뽀뽀 한번 해봤어? 그거를 손잡았니? 물어보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물으면 구질구질해 보인다고 그래서 막 끙끙 앓다가 결국에 돌려서 물어보고 하려다가 결국에 여자친구가 도대체 그게 왜 궁금한데? 라고 하니까 그래서 술 먹고 그래서 키스했냐고? 라고 물어보다가 뺨 먹고 깨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잘못하면은 잘못 건드리면은 이게 본인이 적용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즈 시절 적용돈. 아니 그렇게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잘못 망가지면 파멸로 다 시달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물어보는 거 사실은 진짜 진지한 분위기에서 앉아서 내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으며 너의 무엇이 신경이 쓰이는 게 맞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이제 이걸 들으신 분이라 간절하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내 감정이 사실 그렇지 않아서 이게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 너랑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대화를 불걸 푸셔지 그걸 가가지고 얘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서 야 그래서 너 어디까지 갔냐고 이러면 물어보려 하고 돌려서 괜찮은 척 물어보려다가 그냥 술 처마시고 혼자서 집에서 술 처마시다가 그냥 심플하게 골마서 터진 거지. 술 마시다 말고 너 여기 전에 와본 적 있어? 누구랑 왔어? 너 잘한다. 하여튼 유광감자. 결론적으로는 그냥 잘 아는 것 같길래 이 동네. 결론적으로는 굶기 전에 이제 먼저 얘기를 하시되 너무 돌려 얘기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잘 말씀해 주는 게 걱정된다. 잘못하면 진짜 찌질해지고 관계가 진짜 파탄나요. 걱정된다. 그건 남성분이 됐든 여성분이 됐든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희가 방송 역사 처음으로 저희 애청자분께 사연을 받았습니다. 2017년 3월 23일 오전 12시 56분 52초에 들어온 사연이네요. 제보만 합니다. 제가 애인이랑 이제 처음 만난 날에 섹스 후 사귄 케이스예요. 술을 제가 잘 못하는데 그러다 너무 당연하게도 취했고 2차를 모텔로 갔어요. 뭐 아직까진 뻔한 스토리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가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모텔 가까워져서는 저도 동했죠. 섹스 후 모텔에서 사귈래 말래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속전속결로 서로를 알아가며 사귀고 섹스를 맞춰가며 연애하는 중입니다. 이런 연애가 처음이지만 전 굉장히 좋아요. 제 애인 귀엽고 다정하고 꽤 좋은 한남입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사귀는 때는 제가 수줍음이나 낯가림이 많아서 이렇게 리드하는 애인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애인의 이런 진취적임이 거슬려요. 주변 여자들이랑도 이런 식으로 선섹스 후 관계 정립을 해서 친구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간 애인의 과거를 현재의 내 존재가 바꿀 수 있는 일도 바꿔야 할 일도 아니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주변 여자 관계들 그리고 그 여자들이나 애인의 가까운 친구들이 저를 볼 시선도 이를테면 또 저러다 친구로 지내겠네 하는 시선도 분명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수적인 건가요? 그다음에 괄호가 있어요. 물론 단점이 장점보다 작으니까 만나는 거겠죠. 헤어지라는 결론 내리면 속상할 거예요.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애인과 이번 년 겨울에 같이 여행 가기로 했는데 꼭 같이 가자, 오래 보자 하는 말을 방송을 통해 남기고 싶어요. 와 이거 애인분이랑 제보자분 둘 다 이 방송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분이시다. 감사합니다. 사연 주셔서. 근데 이제 저랑 좀 비슷한 관계시거든요. 이 남자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의 말대로 하면 저도 선섹스 후 연애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에요. 이 남자분이 반드시 선섹스 후 연애주의자는 아닐 거예요. 그건 뭐 잘 어쩌다 그렇게 됐겠죠.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사연만 봤을 때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관계 정립을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섹스를 하고 전 연애에 대해서만 사실은 그 연애 감정에 대한 관계 정립이 생기는 거지. 그게 뭐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런 관계까지 생기잖아요. 아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얘는 섹스를 해봤더니 아니 해봤는데 아 얘는 파트너가 아니야. 파트너야. 친구야. 뭐 이 정도는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막 만나자마자 되게 만나면 인사할 때 잣잣잣 아니지. 그다음에 친구가 되는 거죠. 아니 그 뭐야 그 우리 그 이제 그 짝짝짝이나 쎄쎄쎄 아침에 일어나서 쎄쎄쎄. 근데 뭐 가능한 거 아니야? 섹스한 다음에 아니 뭐 기존부터 친구였으면은 섹스한 이후에도 친구로도 지낼 수 있고. 근데 이 여자분은 그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좀 섹스 거슬린다. 근데 그 진취적임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 본인이 그 뭐랄까. 아 애초에 왜냐면 이분은 지금 처음 만난 날 섹스를 했잖아요 남자친구분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일 거야라는 그런 관념이 있는 거죠. 얘는 처음 만난 여자도 모텔로 데려갈 수 있는 애.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서로 맘만 맞으면 눈도 맞고 맘만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 근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근데 이젠 그거를 다른 여자들에게도 이러겠지라는 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약간 그랬어요. 그 뭐냐 남자친구분의 네, 한남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제보자분께서 한남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자기 남자친구분이겠죠. 남자친구분의 그 주변 친구들이 쟤도 저러다가 또 친구로 지내겠네라고 하면서 그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는. 그래서 훅가시 넣는 거지. 약간 좀 자기도 이제 남자친구 친구들한테 되게 가벼운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일까봐 그게 신경이 쓰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 와닿았었어요. 물론 이제 본인께서 신경을 쓰는 것도 있긴 하고 이 불안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는 해요. 근데 어쨌든 남자친구분이 이제 그러한 스타일이라고 방식이 파악을 하셨다면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안고 가야 될 문제죠 뭐.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 연인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아마 좀 만나다 보면 아주 이제 오래된 것 같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맞춰가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군요. 이분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연애를. 그러니까 불안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는 것보다는 자기가 심지어 처음 만나서 자고 그다음에 바로 사귀자고 했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한 탐색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지 축제 때 만났어요. 축제 때 만났는데 축제 때 뭐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술을 먹었어. 근데 술을 마셨는데 둘이 그 필이 좋아서 섹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섹스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랑 섹스 너무 맞고 이 친구랑 그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연애를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한번 연애 해보지 뭐 해서 시작한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축제에서 만나서 이 방송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군요. 그러다가 이제 맞춰가다 보면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계에서 섹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 만나자마자 술을 마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 만난 날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으면은 약간 술이 들어가면은 좀 약간 진솔한 얘기들도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인상이 있었고 눈이 좀 잘 맞아가지고 섹스를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섹스만 할 거였으면 애초에 그냥 모텔에서 빠이빠이 했겠죠. 그 다음에 뭐 사귀네 마네라는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약간 면피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면피용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도 않아요. 섹스가 쉬웠다고 해가지고 연애가 쉬운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오히려 섹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엄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저가 이제 이 사연 남자분이었다면요. 네. 만약에 여자분의 그런 연애 감정으로서의 관심이 아예 없었더라면 네. 뭐 처음에는 일단 이 여자는 되게 섹스에 되게 진지하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일단은 도망치려고 그래 사귀자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할 거예요. 많이 해보셨나봐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잘 사귀고 있는 걸 볼 때 그 남자분도 그 섹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으니까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모든 연애가 섹스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섹스로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그 연애가 가벼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섹스 자체에 대한 것도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렇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근데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이실라나?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보기에는 이 남자애가 주변에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해 있어요. 여자들이 없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친구들이라거나 주변 사람들은
이 여자도 원 오브 댐 n분의 1로 보일 수 of 있다는 them? 거죠. 그게 싫은 거야. 심지어 그 n분의 1도 고정돼 있지 않고 지나가는 n분의 1이 될 수 있다. 아마 저도 이거는 나중에 또 따로 특집 같은 걸로 해서 우리가 주제를 다룰 것 같은데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볼 게 많긴 해요. 그쵸. 좀 이게 심하죠. 애인의 과거가 사실 신경 쓰이는 이유는 뭐 본인에 대한 그 아까도 얘기했던 섀도우에 대한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과거가 남들한테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의 그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될까 주변에서 나의 그 이미지가 남들한테도 그것도 있거든요. 핍박받고 있는 건데 자기마저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상처 줄 이유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애인 그렇지. 사귀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 시선 많이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변 있죠. 사람들이 계속 안 좋은 시선을 보는데 왜냐면은 자기마저도 안 좋은 시선을 보내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좋다 싶으면 기어 넣고 엑셀 밟고 시작해서 난 볼 거 있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연애 오히려 기샹 마이웨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옆에서 주변에 있는 시선이 어느 정도 신경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델마와 루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니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면에 경찰들에게 포위가 당하는데 우리 잡히지 말자 하고 엑셀 밟아서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 버려요. 왜냐면 제 연애는 보통 차라리 절벽으로 달려가고 말지 그 눈치 보진 않았거든요. 이거 제보자분께서 그리고 자기가 보수적인 거냐 그리고 만약에 단점이 장점보다 작으니까만 하는 거겠죠? 헤어지라는 결론 내리면 속상할 거예요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이거 갖다가 뭐 헤어지라는 얘기가 나올지 하지 자신이 마요. 보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그런 스스로의 약간 검열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보수적인 게 되게 평범하신 거죠. 일반적인 거. 오히려 이게 평균치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이에요. 저희 방송이 이제 좀 비범한 분들만 모여서 하는 거고. 그래 붉은 잎들만 모였어가지고 아니 평균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보편인 거지 보편. 보편적인 그 스펙트럼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민하신다 그래나? 아니 오히려 민감하다 여자분께서 왜냐면 이거 갖다가 도덕적인 판단 내리진 판단 내리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방적이신 거, 그보다 진보적이신 건 맞는데 뭐죠. 보편보다 예민하다는 그래서 말은 거슬리는 수준인 거구나. 근데 이분이 거슬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너무 신경을 쓰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헤어져야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 올 겨울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최소 한 8달, 8달. 8달, 그렇죠. 9달 남았는데 그때 같이 여행을 가는 거고. 나름 꽤 먼 그때까지. 기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오래 만나고 싶은데 정말 이분은 남자친구한테 원어브 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면은 남자친구분께서 이분에게 그만큼의 확신을 주시고 그래야 되는 왜 이렇게 웃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내 말이 웃겨? 진짜. 그냥 좋은 얘기라서 웃음이 내가 나와요. 웃기냐? 야 웃기냐고 야 나와봐 야. 야, 혼내는 거 아니야? 혼내는 거 아니야? 그래요. 시루 씨가 웃기네요. 아니 근데 그러지 시무룩하지 말고. 그래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대화밖에 없어요. 답은. 남자친구가 확신을 좀 주십시다. 아니 뭐 남자친구가 확신을 주든 여자친구가 확신을 못 갖든 결국에는 이것도 남자친구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분들이 과연 서로 대화를 안 해봤을까요? 아니 대화를 하든 어차피 저는 이게 합리적으로 둘이서 뭔가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계속해서 이 외주를 타는 거예요. 이 분들의 관계는. 근데 외주를 탐에 있어서 이 둘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껴안고 외주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먼저 나갈 수 있고 누군가 하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본인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슬림이라는 게 그 상대방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하다 보면은 신뢰도 쌓이고 그 거슬림을 극복할 만큼은 다른 두터운 감정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이제 최소한 겨울까지는 연애하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신 건데 아직까지 여행 갔다 와서 깨지면 안 되고요. 뭐 그때까지 못 가실 수도 있지만 좀 서로가 서로 그렇더라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이렇게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도 마찬가지로 뭐 그러한 격정에 다있는 그 여성분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남자분께서 조금 더 레디컬하시거나 레디컬하신 게 좀 더 맞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레디컬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레디컬하신 건 이해를 하겠는데 뭐 그분이 좀 더 이렇게 좋아하시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아신다면 그 부분에서 자기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이 분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분과 같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좀 더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이분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믿음을 두라는 것보다는 최소한 거짓말을 맞춰 나가려는 노력과 거짓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맞아. 거짓말이 최악이에요. 네. 거짓말하면 겨울이고 나발이고 금방 깨져요. 아니 겨울이 그날 겨울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추워지는 거죠. 자, 에이로맨틱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게 오늘 위키의 분량이 너무 적어요. 위키의 표정이 어떠냐면 이게 뭔 개소리지. 그냥 아까 말한 그 느낌인 거지. 약간 계약을 어떻게 했던데 야 계약이 끝났는데 뭔 상관이야.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사실 그 본연 내지 이렇게 깊숙한 데 숨어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관계가 어쨌든 뭐
지정된 기간 동안은 적어도 뭐 독점적인 어떤 어떤 감정과 이런 그 교류 관계를 유지를 한다. 다른 누구의 관계보다는 내가 그렇죠. 가장 우위에 있고 우선이다. 싶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에서 이제 육체적인 관계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서로 간에 독점을 하는데 그래. 사실 그게 좀 성격이 크겠죠. 맞아요. 그냥 사실 하다못해 카카오톡을 아침 일어나서 누구한테 먼저 하느냐도 사실 그 아, 네, 그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사실 뭐 진짜 이양. 그런 입장에서 근데 뭐 그게 이제 아저씨라 일을 못해요. 시로 씨는 맞아요. 아재요.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과정이 있을 때야 뭐 당연히 그 나름의 어떤 무건의 어떤 계약의 하에서 뭐 그렇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뭐 암묵적인 끝인 동의지. 거고, 암묵적인 끝나는 거고 새로운 관계가 또 시작되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굳이 다들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심 그런 게 있긴 하겠죠. 맞아요. 왜냐면은 속된 말로 이건 사실 레닌이 썼던 그 비유라고 개빨개. 그러는데 하필 레닌이에요. 기억나는 게 그밖에 없거든. 하필 레닌. 그러니까 먹다 남은 물에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애나 이런 걸 임해봤던 사람을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먹다 남은 네. 물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닌도 그런 점에서 되게 성차별주의자였던 거예요. 뭐 어쨌든.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좀 이성으로 좀 최대한 극복을 하시고. 예. 아무래도 사회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정상으로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연애에서 아까 위키가 말했던 것들도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까지 부여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자유롭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고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 이상한 사람인가 저도 봐요. 그렇습니다. 이상한 사람 4명 모여 아니 있는. 뭐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본인이 이상하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그거 갖다가만 너무 상대방을 너무 재단하려 들거나 판단하려 들거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힘들어지지 말자. 네, 그냥 연애를 하려는 건 사실은 본인이 같은 거 같이 가고 좋은 거 같이 먹고 그리고 나쁜 거 같이 보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뭐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 남성분이 됐든 여성분이 됐든 맞아. 서로가 섹스로 만났으면 뭐 어때? 잘 만나면 되는 거지. 나는 선택수 후연애주의자야. 모텔에서 만났으면 어때? 모텔에서 불꽃이 튈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튈 수도 있고 좋지. 뭐가 튀어요? 사실 저는 뭘 튀어?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저기 시루랑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니 뭐 그럴 다른 게 수도 있는 튄다는 거지. 생각이라고요? 뭔 소리예요? 불꽃 말고 딴 거. 이스크라가 튈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이스크라.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예를 들어 섹스 이후에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뭐 그건 뭐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 거니까. 맞아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뭐 좀 나중에 이제 이거 들으시고 후기 같은 거 좀 남기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중에 게스트로 와주시면 안 되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뭐 100% 지금 이거 들으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후기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돈 왜 그렇게 웃어? 아니 뭐 웃을 일이. 요새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의 오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한두 줄로 얘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안톤 어떠셨어요? 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 저도 오늘 읽다가 알았는데요.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제 여친 같거든요. 에? 뭐 마지막 거? 네, 제 현재 여친이 보낸 걸 같아요. 스토리 읽어보니까. 모텔에서 만났냐?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기는? 우선 백수 씨 되게 헤어지라고 조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유가 있었구만. 과거는 이렇게 돌아오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왠지 애가 아까부터 계속 웃더라고. 뭐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지금 듣고 계시는 이게 안토의 여친분으로 추정되시는 이 분께서 이제 말 좀 예쁘게 할 걸. 후기 보내주시는 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논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것도 논란이 되는구나. 그럴 수 있죠. 이게 제가 좀 A 로맨틱 내지 A 섹슈얼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좀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만에 하나 연애를 한다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확실해요. 기승전 대화입니다. 일단 대화로 일단은 최대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분량이 너무 적었는데 앞으로는 사연을 저는 좀 더 미리 읽어가지고 좀 분석을 좀 해오겠습니다. 보지 않겠어요. 안 읽고 왔어요? 읽고는 왔는데 분석을 좀 성실하게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분석을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저 재밌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과거까지 통제하는 건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힘들어. 그쵸. 이제 안톤의 A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도 안 될 일이고라는 말도 저는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안톤 힘내라.
네, 이렇게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번 사연이 폴리아모리 사연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연이나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문의나 게스트 제보는 fmredlips@gmail.com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페이스북 레드립도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음악이 끊겼네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